네,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쏟아진 소식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중요한 물가지표가 밤 사이에 발표됐죠.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30분경에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절대적인 수치는 물론 심각합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3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락다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IB들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노무라 증권 정도만 8.5% 맞췄고 나머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CS 증권 등 모두 8.6%는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이보다는 좀 양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요, 예상보다도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CPI 발표 전에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죠. 이게 장중에 2.8%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2.67%까지 장중에 떨어지기도 한 걸 보면 심리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한 듯 합니다. 다음 보시죠. 항목별로 볼까요? 음식료하고 에너지의 부담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전쟁 리스크도 있었으니까요. 내용들 보시면 가정용 식재료가 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에너지였긴 한데 32%나 뛰었죠. 특히 연료용 기름이 4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큰 부분, 이 두 항목을 제외하고 근원 CPI 항목에서 눈에 띄는 건요. 세차가 한 12%, 12.5% 올랐네요. 여전히 지금 세차를 구하기 어려운 모양이죠. 새차보다 중고차가 급등을 했습니다. 35% 뛰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권이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고 있는데 미국 항공료가 이때 23%, 한 24% 가까이 올랐습니다. 리오프닝 수요가 떠오르죠. 연관지어서 내용들 그동안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보시면 좀 양호한 부분은 그 주거비가요, 5% 플러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쟁 리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예측 가능한 정도, 그리고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 CPI 발표 이후에요, 3대 지수가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환호할 때가 아니라 아직 긴축 등의 매크로 신호가 남아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시각으로 옮겨서인지 장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약세가 전개됐습니다. 매도세가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 매도 규모가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소폭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장중에요. 한 이때쯤인가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 연설이 시작되면서 이제 시장에 하락했다는 보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국내 그런 기사가 있긴 했더라고요. 근데 발언들 내용들 쭉 봤는데 사실 새로운 건 없었고 그동안 예상했었던 그리고 얘기했었던 뭐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라든지 QT에 대한 언급 그 정도였습니다. 새로울 건 없었고 그래서 장중의 변동성은 좀 다른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아쉽습니다. 장중 고가하고 저가하고 수준이 2%포인트 차이나 났습니다. 그만큼 장중의 변동성이 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보시죠. 참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3월에 그래도 좀 반등 랠리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게 진짜 반등이었는지 아니면 잠깐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반짝 반등이었는지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S&P 500 지수 2007년, 2010년 그 금융위기 사이클 당시 구간의 차트입니다. 가지고 왔고요. 그동안 뭐 약세장에서도 단기 반등은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고점 대비했을 때 저점까지 57% 급락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한 10% 안팎의 반등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등 가장 컸었던 건 24%의 플러스였고요. 과연 지난 3월 이후에 연출된 반등이 어떤 반등을 나타내게 될까요? 지금 미증시의 이 저점 부근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 그걸 지켜내는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가 돌아서면 우리 시장에 나쁠 건 없으니까요.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미증시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저 편하게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 3년치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달러의 가치가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요즘 연속 상승세죠. 어느새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언제 이 100선을 돌파했을까 찾아봤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당시에 돌파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조금 더 거슬러 가면 2018년 QT가 시작됐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점은 104포인트였는데 과연 달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는지 여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시장을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바로 발생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자마자 환율에 대한 그 손실을 입게 되는 건데 투자하는데 꺼려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와 함께 우리나라 환율 상황도 체크를 같이 해보셔야겠습니다. 달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 나와 있는데 기름 보겠습니다. 기름도 사실 문제인데 펀드 매니저들에게 올해 무엇이 더 오를까, 어디에 투자할까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기름에 대한 이 아웃퍼폼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에너지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락다운을 조금 완화한다고 하니까 간밤 유가가 또 급등을 했죠.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원자재 시장,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가 아니라고 보는 듯 싶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영향으로 미증시 섹터별 움직임도 갈렸습니다. 일단 WTI 먼저 보시죠. 이것도 100달러 배럴당 돌파했습니다. 상하이 부분 셧다운 완화되니 기름 조금 더 살 거고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끝났다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섹터별로 보시면 상승 섹터가 몇 가지 있긴 한데 사실 나머지는 의미 있는 상승권은 아니고요. 에너지 정도였습니다. 1.72%의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이 대기업들은 한 4%, 3% 이렇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하락 마감한 섹터겠죠. 금융 섹터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1% 넘게 밀렸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섹터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부진할 때 사실 이 헬스케어 섹터가 오르곤 했는데 이날은 시장 빠지고 같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컸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 하락률은 0.95% 포착됐습니다. 종목으로 또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테슬라 그래도 올랐네 하실 수 있는데 장 초반에는요. 테슬라의 주가 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1% 정도만 지켜낸 흐름이었고요. 나머지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장 초반에 상승이었는데 모두 하락으로 전환된 채 종가를 썼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마 이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4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금요일은 또 부활절로 휴장인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같이 휴장입니다. 만기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웃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인데요. 작년 말에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장은 이런 옵션 만기일의 그 주간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계속 변동성을 크게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하나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참 보면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챙겨봐. 그냥 제 갈 길 잘 갈 기업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는 시각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이 겪는 과정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실적 경쟁력이 사라져가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이 장악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각광받을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 장악력 그리고 그 포지션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반등할지 추가 하락할지 그 누가 맞추겠습니까마는 가는 길이 또 고되고 지치지만 기업 분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ISC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왜 실적이 좋아진 건지 이 실적의 호전세가 연속성을 띠게 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다면 투자의 힌트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